네, 아시다시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가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600여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범죄 전력은 또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추석 당일에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라스베이거스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시작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9월 28일에 네. 이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네. 이 만델레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네. 32층 스위트룸, 비싼 방이죠. 예. 여기에 이제 60대 한 은퇴한 회계사가 투숙을 합니다. 60대. 예, 이름이 스티븐 패독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에다가 20여 정의 총기를 숨겨둔 거예요. 이 중에 예. 소총만 10여 정. 예.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밤에 예. 마침 이 호텔 앞 광장에서 이 뮤직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현장. 예. 2만 2천 명이 이제 운집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32층에서 창을 깨고 예. 거치대에 이 소총을 올려놓고 조준경까지 단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수백 발의 탄환을 쏟아낸 겁니다. 예. 하늘에서 탄환이 거의 한 1000여 발 정도 쏟아졌을 텐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망자만 현재 시점 59명, 네. 부상자는 529명. 네. 그런데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지금 올랜도 총기 사건 이후 가장 최다 희생자가 나온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자동 총, 한 발씩 쏘는 총이 이제 일반적으로 네. 판매가 되는데 이 미국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기, 그러니까 한 번 당기면 1분 정도에 한 400발에서 800발 정도가 네. 발사되는 자동화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사망자 그다음에 부상자, 다친 네. 사람 하면 600명 가량이란 말이에요. 약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그 발사된 총탄이 600발 이상이 될 거라고 계산했을 최소한 건데. 600발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3분여 동안 난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 동안 최대 800발까지 발사가 되니까 예. 한 2000발 이상도 발사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미국 경찰의 관측으로는 1분에 한 400발 정도가 발사될 것으로 봅니다. 오, 그렇게만 해도 지금 한 1200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된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이 한적한 인적이 드문 도로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뮤직 콘서트가 열광적으로 열리고 있고 2만여 명이 모여 있는 공간에다가 대구 쐈기 때문에 네. 이건 불특정 다수를 학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총기를 쏠 수는 없었겠죠.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지금 이제 수사와 조사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 여자가 하나 네. 등장을 해요. 네. 그 현재는 없었던 다른 네, 여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스티븐 패덕이 현재 자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 동기를 찾는 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IS와 뭐 연계가 됐다라는 그런 IS 측의 주장도 나왔는데 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냥 일단 혼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범행을 범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전에 특별한 전과도 없고요. 네. 회계사였고 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특별히 이런 예. 행동을 할 별 동기가 없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주목을 하게 된 건 여자친구였던 메릴로 덴리라는 이 여성이 네. 이 범행 당시에는 라스베가스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총기 사고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동거도 했었던 여자이니 그 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했던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이 여성이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 돌아왔습니까? 들어와서 지금 예.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 스티븐 패덕이 그 범행하기 며칠 전에 필리핀 은행으로 10만 불, 그러니까 1억이 좀 넘는 돈을 보냅니다. 그게 이 메릴로 덴리가 관리하는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범행 전에 이 돈을 이 여자친구 혹은 동거인에게 보냈던 게 이 무언가 이 총기 사고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돈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었을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현재 이 스티브 패덕이 자살한 상황에서는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미국 경찰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조사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계 델리 이 여자 네. 일단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좀 전에도 네. 말씀을 했지만은
그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이죠. IS는 네, 그 우리가 이 저 배후다. 그렇죠. 다 개종을 했다 그러는데 네. 경찰에서는 아니다. 미국 경찰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이게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을까요? 사태의 상황을 보면 뭐 이게 테러에 준하는 거의 뭐 테러보다 더 큰 이제 네. 사상자를 낸 그런 사건인데 예. 미국 경찰의 단정은 이렇습니다. IS가 처음에 우리가 배우다라고 발표할 때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이슬람으로 최근에 개종한 미국인이 벌인 테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지 사실은 이게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언제 개종을 했고 네. 언제 충성을 맹세했고 무슨 목적으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이제 IS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 사건에 묻어서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폄훼가 되는 거고요. 치부가 네. 되는 거고 지금 이 외로운 늑대일 것이다로 보는데 네. 전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법규 위반 정도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도 저지를 수 있는 이제 이 법규 위반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 이 에릭 패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TV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형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처럼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회계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64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십억 자산을 모았고 다만 이제 이 미스테리의 약간 특이한 점은 패독이 독신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형제들과 어머니와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는 거예요. 사건 2주 전에 어머니가 내가 보행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행보조기를 바로 사서 형이 보내줬다고 가족들은 증언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거녀가 등장했는데 이 여인도 패독을 만난 지는 한 2년 내외밖에 안 되는 것으로 2015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계 여성, 필리핀 여성이 맞는데 호주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호주 국적을 갖게 됐고 25년 동안 미국 멤피스에서 살다가 카지노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지노 직원과 아마 카지노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의 관계로 친분이 생기면서 동거란 건 사실인데 연인 관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인인지 네. 범행에 이용을 한 건지 뭐 그렇죠. 도움을 줬는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조사 결과 나올 것이고 경찰은 이 여인도 예. 직접적으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가담하진 않은 것 같은데 동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이제 조사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첫째, 좀 전에 테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미국 그 공식 수사 당국은 테러라고 규정을 안 하고 아닙니다. 네. 있다고 범죄죠. 이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네. 총격을 가한 이게 간단한 테러가 차이가 아닌가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는 예. 조직이나 집단이 자행한 경우 예. 사상자가 있든 없든 네. 폭발물 테러도 있고 예. 그럼 이 집단이나 조직은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조가 있잖아요. 네. 그 신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다발적인 폭력이 벌어지는 게 테러인데 네. 그 얼마나 사상자가 났느냐는 규모와 상관없이 네.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든 어떤 사회적 불만에 의한 것이든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단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자가 아무리 많이 나도 테러가 아니라 이제 범죄인 거죠. 아, 단독 총기 범죄. 근데 혼자 이거는 하는 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예. 부연해드리면 이제 테러를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정치적이나 그런 뭐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네.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이나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이제 보통 테러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패덕은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아픈 사람, 미친 사람 네네. 이런 표현을 쓰지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쓰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백인의 범죄가 아니라 유색인종의 범행은 테러로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백인의 범죄는 테러가 아닌 걸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백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들어보니까 아까 그 범인 네. 상당히 평범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돈은 좀 있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뭐 이른바 사이코패스, 네. 정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패덕이 사이코패스인지 부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뭐, 물론 의료 기록 그렇죠. 같은 건 찾아볼 수는 있죠. 조사할 그렇죠. 수는 그러니까 있죠. 동생의 증언에 비춰보면 네. 그냥 돈 많은 평범한 사람, 네. 다만 도박을 좀 즐기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퇴한 넉넉한 그냥 회계사라고만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나 주목해 볼 건 이 패덕의 아버지가 과거에 은행 강도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FBI 지명 소개가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벤저민이라는 이 아버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는 그 내부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것 자체가 유전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 친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지의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본인의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범행 직전에 폭발을 하면서 이런 사실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을 범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의 범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동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애초에부터 뭐 좀 말이 그렇지만 뭐 다 네. 많은 사람을 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준비한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이 보이는 호텔 방을 빌려서 네. 그 장소를 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장소도 네. 정말 사격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9월 28일 투숙을 해서 사흘을 묵다가 총기를 쐈는데 네. 20여 정 가까운 총기를 방에다가 들여놓은 거죠. 호텔 방에. 그런데 물론 이 호텔 방에서 VIP 손님을 수색하는 경우는 없다. 이걸 이제 다 알고 한 건데 매일 들어와서 메이드가 호텔 시트를 간다든가 청소를 해줍니다. 호텔은. 그런데 청소부가 와서 이 방을 꼼꼼하게 청소할 때도 20여 정의 총기가 들키지 않게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치밀한 거죠. 그런데 예. 문제 하나는 치밀한데 도주로를 계획한 정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최대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살해하겠다라는 각오를 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감행한 것 치고는 그 이후에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을 학살하겠다라는 이 결의를 실행한 것은 명확해 보이고 본인은 그러네요. 살아서 나가겠다라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도주로를 열어놨다면 거꾸로 생각할 때 저희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희생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고 그렇습니다. 갔으면 됐을 텐데 끝까지 했으니까 예. 더 희생자가 늘어났을 그러니까 것 얼만큼 같고. 치밀하냐면 이 예. 호텔 방 안에 예. 감시 카메라를 본인이 설치했습니다. 네. 창가에서 사격을 하면서도 네. 경찰이 이제 범인이 있는 방을 찾아서 예.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오면 바로 자살할 결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내가 사격하는데 벌겠다라고 한 정황이 명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이 사람은 나도 죽을 것인데 예. 최대한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죽겠다.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네. 그렇게까지 평범하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뭐 테러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낳은 범죄를 일으키고 죽어야 했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미스테리를 반드시 풀지 않으면 미국 사회는 한동안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자꾸 궁금해지네요. 네, 왜? 그렇습니다. 일단 왜고 또 자기 살 길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네. 같이 죽겠다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참. 자, 그 아까 좀 전에 그 자동화기인가 네. 한 발씩 쏘는 것보다 네. 많은 그 총알을 쏟아볼 수 있는 자동화기 얘기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미국의 총기가 이제 자유롭게 네. 허용이 되지만 자동화기 쪽은 규제가 원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화기는 말 그대로 한 번 당기면 여러 수십 발이 발, 나가는 수백 거죠. 발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량을 살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20정의 총기 중에 뭐 AK-47 같은 이런 소총단 10정이 발견이 됐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 AK-47이라는 소총은 땅 이렇게 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범프 스탁이라는 개조해서 이걸 붙이면 이게 반자동 소총으로 변화가 됩니다. 범프 스탁이라는 도구를 네, 이용해서 그걸 아. 이제 총기에 붙이면 1분에 400발에서 800발까지 발사 가능해요. 이번에 그 쓴 방에서인가 네, 그 범프 집에서인가 스탁이 두 개가 뭐 두 개가 발견됐다는 발견이 거죠.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범프 스탁이라는 건 합법적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화기가 아니라 반자동화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건 역시 사실상 지금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 미국도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총기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기업체들의 반발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 시대 뭐 네, 유산인가요? 그렇죠. 전통이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을 무언가 이제 정부에서 좀 압박을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재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면 규탄을 하고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그러니까 조금 강화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엄격하게 강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렵다 이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기 규제 문제 네. 뭐 여러 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하지만 그렇게 내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자유화를 지지했던 후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총기 협회와 상당히 좀 밀착해 있는 인물로 유명했고요. 오히려 반대당의 힐러리 후보, 당선이 처음 유력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쪽 후보들은 오히려 총기 규제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후보가 그때 총기 규제는 공약에 들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총기 자유화를 지지한다 하는 입장이 트럼프였는데 뭐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서부극의 벤허의 주인공이었죠. 찰튼 헤스턴이 총기 협회장을 오랫동안 맡아서 내 손으로부터 총을 뺏어갈 수 없다 이런 공언들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 사태가 나고 나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총기 규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시간이 흘러가면 사건은 또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 시기에 아마 총기 규제가 강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 또 언론들의 관측이더군요. 예, 그 총격 범인 개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 물론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수십억 원대인지 수백억 원대인지 자산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갖고 있던 뭐 돈, 자산, 이 국가로 다 귀속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살인범이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돈을 국가가 몰수해 가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예. 재산범죄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재산범의 범죄로 얻은 이득의 대가를 이제 국가가 몰수나 추징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게 상속이 되고요. 네. 상속이 되면 이 상속인을 상대로 이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갈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나온 희생자가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지금 59명이고 부상자는 500여 명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라고 할지라도 이 배상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상속을 해서 손에 쥐는 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